자, 앞에 제목을 보시면 2019년 호주 한인 차세대 독도 동행 강연회입니다. 이 행사는 차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니까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도 어린이 시각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기 참석한 어린이들이니까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린이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죠? 반응이. 자,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홍상우 주 시드니 총영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총영사관은 시드니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견된 기관이고요. 거기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어린이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뵙게 되어가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 즐겁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민족 캠프 갔었어도 마음이 정말 좋았었는데요. 오늘 또 다른 분위기에서 너무나 즐겁고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 많은 학생들, 특히 어린이분들, 그리고 또 같이 와주시는 학부형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혹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10월 25일은 맞습니다. 여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도 저렇게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에요. 독도의 날은 꽤 오래됐죠. 1900년 10월 25일에 우리가 대한제국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우리 고종 황제께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독도는 울릉도에 딸려있는 섬이다 하고 명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독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널리 알리고, 그리고 우리는 독도를 꼭 우리 영토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2010년에 독도의 날로 제정하게 만들게 되었어요. 이러한 목적에서 우리 총영사관도 매년 2016년부터 이렇게 독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행사들을 동포사회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이 자리에서는 조국사랑, 독도사랑, 호주연합회, 또 광복회, 호주지회 이런 많은 단체들에서 우리 독도 문제 그리고 동해표기 문제 관련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고동식 회장님 그리고 황명아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포 인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영사관에서는 독도의 날 행사를 매년 조금씩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 정말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초점을 맞춰봤어요. 특별히 한인 차세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독도 그리고 동해 그림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나온 독도 동해 홍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도 문제, 동해 문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어린이들과 청소년분들께서 자유롭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짧은 공모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려 180여 점이라는 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역시 세계 동포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역시 우리 호주 동포 사회에 많은 참여와 호응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아마 호주에서 성장해온 우리 차세대 어린이 청소년 분들께서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특히 동해 표기 문제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고 정확하게 아시게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섬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아저씨 말이 너무 좀 어렵죠? 좀 미안합니다.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에 대한 그런 확고한 영토 주권을 저희가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백서라든가 그걸 통해 가지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그런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위해 가지고 한국에서 손님도 오셨습니다. 독립기념관 독도학교에서 우리 허미애 하계사님께서 오늘 수고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허미애 하계사님께서는 독도가 왜 우리나라 영토인 이유와 그런 증거를 역사 속에서 이제 찾아보면서,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잘못된 그런 주장들을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시는 특히 독도에 어떤 동물들 그리고 어떤 식물들, 자원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독도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인지 섬인지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행사가 우리 한국과 호주의 미래의 주역인 우리 여기에 계신 한인 차세대 어린이 청소년분들께 독도와 동해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거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이나 호주 사회에 또 자기가 아시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처럼 호주에서 사시면서 우리 독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아주 훌륭하신 할아버님이 계세요. 자, 고동식 조국사랑 독도사랑 호주연합회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박수. 조국사랑 독도사랑 호주연합회는요, 약 10년 전에 호주에서 출범해서 매년 그전에는 어른들 중심으로 강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4년 전부터는 음악회를 통해서 호주에 있는 호주 사람들, 또 우리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음악을 통해서 독도 홍보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독도 음악회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독도 강연이라면 호주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한테 어떻게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려줄까 하는 고민 끝에 4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우리가 10년 전부터 한 이유는 일본의 그 국민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인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침입하고 있다는 그 국민학교 교과서에 글을 사회과에 올리는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호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강연을 통해서 왜 독도가 한국 영토인지를 먼저 알아야,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될 수 있으면 호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달에는 한국에서 음악회 가야금과 그 다음에 K-팝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독도 홍보 음악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매년 이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서 강연을 했는데, 금년에 우리 홍상우 총무사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상대로 사생대회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생대 그림을 그리면서 독도를 생각해 보셨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우리 호주 땅에서 이세로서 있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새겨서 여러분들의 친구나 이웃이나 또 앞으로 여러분들 장성해서 여러분 자녀들까지라도 또한 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깊이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이번 사생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독도를 담기 위해서 오늘 사생대를 했습니다. 이 사생대에 참석한 그림을 보고 많은 것이 이따 심사평에서 작가분이 평을 해주신 걸 제가 대리로 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서 학부모들이 동조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새길 수 있고 자녀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총련사님한테도 부탁했죠. 매년 이 행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이번에 그 행사라는 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홍상우 총영사님, 또 우리 교육원장님, 또 광복회장님, 또 우리 한국에서 먼 길을 여러분들의 독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주기 위해서 오신 허미경 선생님, 예,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그 독도가 마음에 닿는 교양,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데리고 온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허미애 선생님.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독립기념관에서 온 허미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독립기념관 뭐 하는 곳인지 아는 친구들 있어요? 처음 들어봤죠? 독립기념관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전시하고 교육하고 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독도에 대한 역사와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곳 시드니까지 왔는데요. 지금 연령층이 다양한데 제가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거니까요. 혹시 뒤에 부모님들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넣고 계시지 마시고 부모님들도 제 말에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도를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일본에서는 한자로는 죽도라고 쓰고 일본어로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자, 이 독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땅 독도는 동해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뜨죠? 해가 동쪽에서 뜨죠. 독도는 동해 바다 가장 동쪽에 있어서 뜨는 해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독도는 날씨가 연평균 12도 정도로 따뜻한 편에 속한다고 하고요. 독도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바닷가에 깊숙한 곳에서 화산 폭발로 섬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독도가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선생님하고 자료 한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볼 자료는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 들어봤어요? 세종대왕 뭐 만들었어요? 맞아요. 한글을 만든 왕이 세종대왕인데요. 세종대왕 때 독도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영어로 번역까지 같이 해놨는데요.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와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독도라는 말은 지금은 독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옛날에는 우산도라고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독도가 옛날에는 우산도였다는 거 기억하고 선생님하고 다음 자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섬이 거리가 멀지 않으면 날씨가 맑아서 보일 수가 있대요. 진짜 실제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독도를 향해 갈 테니 여러분들 독도가 보이면 스탑이라고 외쳐주세요. 할 수 있죠? 네. 자,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가 어디 있을까? 찾았어요. 보여요? 바로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으면 독도가 보이는데 사람들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기는 눈앞에 보이는 곳이니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만큼 독도와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도에는 독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도는 팔도총도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이곳은 지금 어딜까요? 지금 어딜까? 이곳은 어디? 서울이라는 곳이고요. 서울을 주변으로 네모난 박스가 지금 그려져 있어요. 총 몇 개가 그려졌는지 우리 한번 세볼까? 9개. 요거 빼고 세워주세요. 8개 맞아요? 자, 이 네모 박스에는 도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도 이름이 총 8개 적혀 있다고 해서 팔도총도라고 이름을 짓고요. 이 지도에 보면 동해바다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도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해요? 맞아요. 지금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울릉도가 앞에 있고 독도가 뒤에 있죠. 지금 이 지도는 잘못 그려진 지도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지도 그리는 기술이 발전을 해서 거리를 쉽게 잴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지도를 그리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옛날 지도를 보면 울릉도하고 독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도 지금 바뀌어 있다고 해서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위치가 바뀌어 있지만 한국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자, 자세하지 않은 지도 상황에서도 독도와 울릉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독도와 울릉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흘러서 좀 더 나중에 그려진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도는 18세기 중반에 그려진 동국대전도라고 하는 지도고요. 영어로 Great Map of Korea라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지도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한국 지도랑 비교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세로로 긴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바다를 한번 살펴볼게요. 울릉도가 독도가 그려져 있죠? 아까 전에 팔도총도랑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위치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잘못 그려져 있어요? 이 지도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도 그리는 기술이 발전했다 하지 않았다?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 전부터 독도를 지도 속에서 계속 그려왔고 독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료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어느 나라 자료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에서는 독도를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지금 살펴볼 자료는 삼국접양지도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일본과 접하고 있는 세 개 나라를 색깔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은 지금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초록색이에요. 근데 초록색이 조금 어때요? 선명하지 않죠? 네, 원래는 아주 선명한 초록 색깔이었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빛이 발해서 지금과 같은 색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해바다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금 무슨 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우리나라 무슨 색이라고 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본도 울릉도와 독도를 누구의 땅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글자로도 써놨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읽을 수 있죠? 뭐라고 쓰여져 있죠?
조선의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지리학자라는 하야시 시에라는 사람이 그린 지도인데요. 18세기 후반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근대, 최근에 와서 그려진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혹시 강화도 조약은 누구랑 맺은 약속일까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맺은 약속일까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약속을 우리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은 서울의 근처에 있는 강화도라는 작은 섬에서 맺어진 약속이라고 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고요.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최초로 맺은 조약입니다. 자, 조약을 맺고 나면 여러분들 옛날에 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적게 올까요? 많이 오겠죠. 자, 길거리를 지나가면 옛날보다 외국인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 간에 약속을 맺으면서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라는 나라 간의 개념이 명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글로써 명확하게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를 밝히는데요. 우리 일본이 어떻게 글로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태정관 지령 혹은 기죽도약도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먼저 태정관 지령이라는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고학년 친구들, 일본은 독도를 어느 지역에 속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일본의 어느 도시? 맞아요. 시마네현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자, 시마네현에서는 1876년에 일본의 토지대장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지금 집마다 주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도 땅별로 어떻게 주소를 써야 되는지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마네현에서는 시마네현의 땅들의 주소를 부여하는 가운데 독도와 울릉도를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독도와 울릉도를 발견한 일본에서는 이 땅을 과연 어떻게 주소를 부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시마네현에서는 스스로 고민의 답을 내릴 수가 없자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라는 곳에 이 땅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음을 구했습니다. 태정관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영어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 들려요. 다시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시작! 자, 죽도의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는 내용을 글로써 밝혔습니다. 얘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일본은 독도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다케시마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태정관 지령하고 일본이 당시 내린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가 지금 어딘 것 같아요? 여기가 독도일까? 울릉도죠. 울릉도를 일본은 죽도,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가 독도입니다. 독도에는 마츠시마라고 이름을 불러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독도를 마츠시마, 손도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갑자기 일본은 그 두 지역의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오랫동안 독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러일 전쟁 당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갑자기 바꾸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 1900년대 초반이 되면 러시아와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싸웠어요. 그 싸움을 우리는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한국이 이겼을까요? 맞아요. 이 전쟁은 일본과 러시아가 싸운 전쟁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이긴 전쟁입니다. 일본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자, 당시 그러면 우리나라는 독도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실린 관고 1716호라는 자료인데요. 자, 얘들아, 독도의 날이 언제라고 하죠? 네, 10월 25일입니다. 왜 10월 25일일까요? 왜 10월 25일일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발표된 날이 바로 1900년 10월 25일이어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독도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2조고요. 우리 영어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태하동이라는 것은 지금 울릉도에 있는 작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리고 울릉전도는 울릉도 전체를 말하고요. 죽도는 지금도 울릉도 옆에 있는 작은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석도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독도인데요.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독도가 이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확실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왜 그랬다고 했죠? 맞아요. 러일 전쟁에서 이기려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강제로 편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에게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을까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독립운동을 했겠죠. 우리는 정말 많은 독립운동의 결과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했습니다. 이 독립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빼앗긴 영토 모두를 다 되찾았어요. 그 속에는 독도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독도를 누구네 땅이라고 여기고 있죠? 일본의 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당시 많은 나라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1946년에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677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데요. 여러분, excluding이 영어로 한글로 번역하면 뭐죠? 포함하다 할까 제외하다 할까? 제외하다이죠.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야 할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A가 어디죠? 울릉도. B는 독도. C는요? 제주도예요. 자, 여기 지금 독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독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다스려야 될 영토에서 독도는 제외됐고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일본은 수많은 이유를 그 근거로 들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의 이름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말 한글로 읽어볼 수 있으면 한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에 지금 한국이 일본이 포기해야 될 영토에 독도가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지 않아요?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지 않아요? 없어요. 일본은 지금 이 자료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의 땅이 아니라 일본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맞는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이에요. 우리는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빼앗긴 영토를 모두 되찾았어요. 그리고 연합공 역시 1946년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우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우리는 명백한 주권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빼앗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일본 그 허락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았죠. 받지 않은 채 계속 일본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일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독도가 누구 땅이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누구 땅이라고 할 것 같아요? 맞아. 한국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왜 독도가 한국 땅이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지 이유가 있겠어? 라고 대답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왜 한국의 땅인지 이유를 설명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보여줬던 자료 몇 가지를 통해서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땅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독도의 역사 이야기라는 책을 나눠줬는데요. 이 책에 보면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도 아직까지 이 많은 자료들 다 못 외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못 외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료 2가지만 집어서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독도 어느 나라 땅이야? 라고 물으면 그 내용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설명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죠? 진짜 잘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역사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는 선생님하고 자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